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까먹었을 거예요. 권리 분석했던 다 것도 까먹은 까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5-6 천이 있다 그러면 사실 서울 빌라도 할 만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음. 말고. 왜냐면 지금 예. 지방 거를 낙찰받아서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일 보기도 힘들고. 네. 집이 서울이신데 서울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찾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금 5천 가지고는 사실 아파트는 어렵잖아요, 서울에. 요즘에 서울 빌라들은 낙찰률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허그에서 다 낙찰을 받아가요. 혹시 지금 찾아놓은 거 있어요, 빌라? 먼저 제가 한번 봤던데 전철역이 두 군데 있고 멀지도 않은데 그거를 제가 찾아 놓고 너무 좋은데 왜 있잖아요. 지하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온 지하 있잖아요. 지나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낙찰 받아갔더라고. 찾아 놓고 '아 이거 좋다.' 하고 누구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러니까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나 가지고 들어가면은 인제 물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매주 물건을 뽑아서 얘기할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또 그냥 깜빡깜빡하고 계속 내가 또 임장도 가야 되고 임장 갔다 오면 또 얘기도 해서 입찰가도 정해야 되고 권리상 문제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안 하다 보면 점점 까먹게 되고 잘 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매를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니까 서울에도 이렇게 많은 빌라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8평, 9평짜리 말고 못해도 우리는 12평 정도 음. 투룸은 나와야죠. 그래야 음. 나중에 팔기도 수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빌라들 한번 체크를 해서 두 번째 네. 물건 할 거를 찾아야 돼요. 일단 내가 입찰하고 임장 갈 물건들을 먼저 우리 그전에 했던 것처럼 리스트업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임장 네. 날짜가 나오고 입찰 날짜가 나오고 계속 꾸준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다가 중간에 띡 그만두면 그걸로 그냥 또 붕 뜨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입찰을 계속 생각을 하고 물건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건 많아요. 낙찰 받아서 지방 거를 해봐서 알겠지만 명도할 때도 그렇고 법원 갈 때도 그렇고 수리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힘들죠. 사실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동이 용이한 곳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낫긴 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볼 때 투자금이 한 5천, 6천이니까 투자금 곱하기 뭐 한 3배, 4배, 많으면 5배. 지금 대출이 좀 규제가 또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대출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은행에서는 하반기로 가니까 연초에 잡아놨던 게 이제 소진이 많이 되면서 대출을 조금씩 또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입찰하기 전에 무조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입찰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부동산으로 해서 대출을 쪼끔 더 할 수는 있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네. 돈으로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지, 뭐 낙찰가에 80% 나온다,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대출을 입찰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입찰을 하면 네. 좋겠는데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싸다, 뭐 이런 거는 지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평수가 되게 작을 거고, 아니면 권리상 되게 문제가 많을 거고, 그래서 많이 유찰이 된 걸 거니까 그런 거 피해서 단타하실 거죠, 단기 매도로. 네.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매도로 하실 거면 바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물건, 그런 위치, 그런 가격으로 받으면 되겠죠. 이런 물건도 있잖아요. 지금 2억 4천에서 두 번 주택해서 1억 5천이에요. 제가 뭐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관악구 공청에 예예. 있는데 딱 봐도 오래돼 보이잖아요. 91년식 예. 있고. 근데 평수는 나쁘지 않아요. 15평 정도 되는 거니까. 음. 근데 어쨌든 가격이 2억 4천이 지금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다는 거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울 빌라를 한다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오래된 빌라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 그러면 이거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팔 수 있다, 아니면 전세나 이런 수요가 있다, 매매 수요가 있다 그러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빌라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은 많으니까. 그동안 우리 이제 낙찰 받고 명도하고 전세 내놓고 수리하고 이러느라 정신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다시 두 번째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또 낙찰 받고 11월 달에 또 낙찰 받고 이러면서 올해 안으로 하나만 더. 근데 지금 투자금이 한 5천, 6천 있다 그러면 정말 작은 돈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어요. 대표님하고 또 막 이렇게 만나니까 다시금 뭔가 막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동안 너무 쉬었어.
이유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그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이유를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스스로 나를 좀 몰아붙일 필요는 있어요. 다시 쉬었다가 다시 달리려고 그러면 두 배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뛰다가 걸을 수는 있어. 근데 쓰면 안 돼. 앉아서 눕는 순간 다시 일어날 때는 몇 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저런 얘기해서 뭐 안 한다, 나중에 하자. 그거는 그분들의 사정인 거고, 거기에 편승해서 그럼 나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분 됐을 때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 쉴 때 나는 빨리 해서 나는 더 벌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반대로. 그분들은 맞아요. 그분들인 거고, 우리는 또 우린 거고. 투자라는 게 뭐 친구가 하니까 하고, 누가 하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할 사람들은 하고, 나중에 할 사람은 나중에 하고, 그런 거지.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들 학생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다 어른이고, 그걸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2년, 4년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는 핑계를 대면서 못했던 분들은 이제, 아, 그때 할 걸, 할 걸. 1년만 더 일찍 할 걸, 그때 할 걸.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 맞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하더라도 해야 돼요. 어쨌든 이 스터디 멤버들이나 저가 있으니까 그래도 얘기할 사람도 있고 같이 의논할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혼자라고 하면 그거 엄두도 안 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핑계를 찾겠지. 아, 내가 어떤 모임을 또 찾아봐야 돼. 저 모임은 이래서 나는 좀 안 맞아. 저기는 좀 너무 멀어. 저긴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없어. 한도 끝도 없어. 내가 요리를 하는데 이만한 칼이든 조그만 칼이든 내가 배고프면 썰어서 먹는 게 중요하지. 칼 크기가 뭐가 중요해 지금. 다음 주부터라도 이제 물건을 꼭 찾아가지고 그걸 꼭 입찰 안 해도 돼요. 그걸 꼭 입찰을 안 해도 되니까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까먹었을 거예요. 권리 분석했던 다 것도 까먹은 까먹을 것 같은데. 물건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이제 그거를 입찰을 하든 안 하든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스터디를 또 하는 거지. 손품 팔면서.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시간 되실 때 저번에 했던 것처럼 또 임장 가서 입찰 준비하고.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 쓸 수 있거든요. 투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한 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주식 산 거는 다 폭락. 꼭 부동산만 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 이거 한 거 어느 정도 또 해놔야 되잖아요.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필요한 거고 한 건 했다고 뭐 갑자기 막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계속 해야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